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은퇴 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꾼 5권의 베스트셀러에서 발견한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 가능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 80세에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을 감사하며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인간관계의 영원한 고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책에서 특히 노후의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4가지 핵심 원칙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비난보다 칭찬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갈구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닌가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자주 칭찬하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자녀에게 내가 자랑스럽다고 표현해 보세요. 이웃에게 오늘 정말 좋아 보이네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 원칙,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카네기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불만이 쌓이기 쉽죠.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기성세대로부터 같은 소리를 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자란 환경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 보세요. 그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전화기가 그랬던 것처럼 소통의 도구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갈등은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해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생긴다. 카네기는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말은 자신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수지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웃분의 성함을 기억해서 김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오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영희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할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노후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는 관계다. 마지막으로 카네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종단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은행 잔고는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그저 외로운 공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인생의 진짜 자산은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책은 세계적인 장수 연구의 결과를 담은 오래도록 행복하려면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비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 책에서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원칙을 잊기 쉽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들을 연구한 결과 10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고 매일 일정한 신체 활동을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70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기.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특히 걷기는 기적의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을 지킨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웃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을 아시나요? 면역력이 30%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자연적인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이상 웃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웃을 거리를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세요. 유머가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손주들과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은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연결이 건강을 지킨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 시작하기, 종교 모임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이웃들과의 소모임 만들기.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물 한 컵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TV를 보면서도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음식 시도해 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책은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젊은 연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훨씬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우연히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다. 50년, 60년을 함께한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의 열정적인 감정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안정되고, 더 따뜻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진 기술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섬세하게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수록 사랑은 커진다. 프롬은 사랑의 역설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물질적인 것들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랑, 관심, 배려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노년기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를 돌봐주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경험. 아픈 친구를 돌보면서 자신도 건강해지는 느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감정.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법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눠주기. 혼자 사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기. 버스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프롬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 혹독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젊었을 때처럼 못하니까. 하지만 이런 자기 비하는 사랑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지나온 인생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실수와 부족함도 인간적인 매력으로 여기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바라보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네 번째, 사랑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다.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사랑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이해합니다. 더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더 진실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의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작은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고 넓은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책은 실제 은퇴자 10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쓰인 노후 30년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은퇴 후 평균 20-30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할 것인지 실용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조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준비는 마음의 평화를 준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는 노후는 정말 힘들다는 것이 1000명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한 관리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현명한 경제 관리의 원칙들, 작은 돈이라도 기록하는 습관, 가계부를 쓰거나 가계부 앱을 활용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돈의 흐름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줄여보세요. 고정비를 먼저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을 정리하세요. 보험을 재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세요. 통신비, 전기요금 등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비상금 마련하기.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를 위해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축하세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노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경험은 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여행의 힘.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기차 여행, 버스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취미와 배움,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등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법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익히기, 문화활동,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하기,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영화 감상하기. 이런 경험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다. 은퇴 후에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꿈꿔볼 수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거든요. 의미 있는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하기.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거나 일기 쓰기. 주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기. 새로운 목표 세우기. 1년에 책 12권 읽기.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가족사 정리하기. 새로운 기술 하나씩 배워보기. 시간의 질을 높이기. 의미 없이 TV만 보는 시간 줄이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시간 줄이기.
대신 산책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 늘리기. 중요한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노후의 긴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노후는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누리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1000명의 은퇴자 인터뷰에서 나온 가장 인상 깊은 통찰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다면 노후는 시간을 위해 돈을 쓰는 시기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효율성이나 생산성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 비싼 명품보다는 편안한 옷이 더 값집니다. 큰 집보다는 따뜻한 집이 더 소중합니다. 많은 음식보다는 맛있는 음식이 더 행복을 줍니다.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싫어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정한 부의 의미 깨닫기. 진정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설렘입니다. 돈은 이런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20세기 최고의 심리학 고전 중 하나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았던 프랭클의 경험과 통찰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 목격했습니다.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포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신체적 능력의 감퇴. 하지만 이런 상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험의 가치에서 의미 찾기.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했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키워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 창조의 가치에서 의미 찾기.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태도의 가치에서 의미 찾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통 앞에서도 존엄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완성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우리도 이런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안심한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미완성된 꿈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내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인생의 후반전은 성취보다 의미에 달려 있다. 젊을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입니다. 프랭클은 이를 성취지향에서 의미지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취지향적 사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의미지향적 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내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 노년기는 더 이상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가 됩니다. 네 번째, 노후는 의미를 찾는 시간이다. 프랭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노년기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정리할 것인가? 당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의미 발견하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소중함.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깊이.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보람. 이런 작은 의미들이 모여서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로 가득 찬 삶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인생은 끝까지 빛납니다. 지금까지 5권의 베스트셀러와 함께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데일 카네기에게서는 관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을, 그리고 함께 웃는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오래도록 행복하려면에서는 건강과 균형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과 작은 습관의 힘을 배웠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나누면 더 커지고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며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후 30년을 준비하는 법에서는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주는 마음의 평화, 경험의 가치, 시간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살아야 할 이유의 중요성, 성취에서 의미로의 전환, 그리고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발견하는 의미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건네기,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하나 만들어 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하기, 매일 감사할 일 3가지씩 찾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세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매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사랑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의미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